수지는 만원 법정에 앉아 주먹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한때 함께 침대를 같이 했던 남자, 진혁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새로운 연인이 눈앞에 있는 이상 그것은 어려웠다. 오늘의 이혼 심리로 수진 씨의 8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자마자 듀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녀는 타기 편한 당나귀일 뿐,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듀이의 연인이자 완벽한 몸매를 강조하는 몸에 꼭 맞는 정장을 입은 자랑스러운 전직 모델인 다혜가 웃으며 말했다. 은서 옆에 앉은 듀이의 엄마는 경멸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수지는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가슴에 씁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진 씨, 피고인에게 부탁드릴 말씀 있으신가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괴로운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이혼을 요청하는 동시에 집도 유지하고 싶어요. 진혁은 조롱조로 웃으며 말했다. 집을 왜 지키려고 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찢어진 자신을 봐. 모르겠어. 다혜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다. 이 얼마나 한심한지. 당신 같은 여자가 듀이 씨와 경쟁할 자격이 없어. 그냥 서류에 서명하고 더 이상 체면을 잃지 마. 몇 초 동안 침묵이 얼어붙은 듯했다. 수지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주시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고 예전처럼 참을 수도 있었지만 오늘은 다시 구타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가 입고 있던 낡은 드레스의 단추를 풀었다. 뭐 하세요? 듀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눈을 했다. 퇴색된 드레스가 바닥에 떨어졌다. 낡은 드레스 때문에 방 안은 온통 조용했다. 수지는 날씬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몸매를 감싸는 비취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급하게 묶어 올렸던 은서의 머리카락이 이제 풀려 있었다. 부드러운 컬이 흘러내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쌌다. 모두가 깜짝 놀랐다. 진혁은 마치 자신의 아내를 처음 보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다혜는 갑자기 말이 없었다. 나는 당나귀가 아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깊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예술가이고 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은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이 꽉 쥐어졌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습니다. 그녀는 너무 예뻐요. 그녀가 그렇게 극적으로 변신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서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이게 그의 불륜의 증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는 분명했다. 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혜는 당황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 증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심리에서 내릴 것입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적절한 행동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지는 반대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들고 법정에서 나갔고 놀란 눈빛을 남겼다. 그녀는 변화했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수지는 마음은 가벼웠지만 다리는 여전히 떨리며 법정에서 나왔다.
그녀는 아무리 강인했더라도 최근의 재판이 그녀를 감정적으로 지치게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법원 정문 앞 타일 바닥에 노란 잎사귀가 흩날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듣고 계단에 다가갔습니다. 수지는 갑자기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차에 기대어 서 있는 남자를 눈치챘다. 그는 흰색 셔츠를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이지만 약간의 호기심도 숨겨져 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을 향해 눈살을 찌푸렸다. 인상적인 성과네요. 그는 왜 자신의 사업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누구세요? 그 남자는 빙긋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래요. 성민 변호사님. 하지만 오늘은 단지 흥미로운 증인일 뿐입니다. 수진 씨는 악수를 하지 않고 단지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녀는 돌아서며 조심스러운 눈을 보였다. 무슨 뜻이에요? 성민은 조끼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저는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전 남편, 아니 피고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는 단순히 간통한 남자가 아닙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업계에서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수지는 방금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눈을 크게 떴다. 농담이에요. 지금 당장은 믿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성민이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것을 차지하고 싶다면 진혁의 진짜 성격에 대해 더 알아야 해. 그녀의 가슴이 조여왔다. 듀이와 함께 살았던 몇 년 동안 그녀는 그가 하는 일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듀이는 단지 사업에 성공한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성민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그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다란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말하고 재빨리 떠났다. 남편의 집을 나와 빌린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수지는 지친 채로 낡은 소파에 누웠다. 그녀는 호화로운 집과 평생 그녀와 함께 할 것 같은 남편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그린 아름다운 꿈일 뿐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리고 그녀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안녕하세요, 리. 저는 하연이에요. 수진의 가장 친한 친구. 하연의 친숙한 목소리가 들뜨며 울려 퍼졌다. 당신의 재판을 전부 봤어요. 세상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수진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한테 아첨하지 마. 나는 그저 제대로 끝내고 싶을 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새 삶을 시작한 것 같아. 하지만 진혁이 널 내버려둘 거라고 확신해. 하연의 질문에 수지는 말문을 잃었다. 그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듀이가 이를 쉽게 놓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그가 나를 다치게 하는 짓은 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하는 말은 진심이야. 대화는 끝났지만 하연의 질문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안전한가요? 그리고 이 전쟁은 정말 끝났나요? 하연과 이야기를 나눈 후 수지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성민이 법정에서 한 말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만약 듀이가 실제로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연루되었다면 이건 더 이상 일반적인 이혼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녀와 두이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은 마치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계속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두이는 잘생기고 지적이고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결단력, 야망, 그리고 그녀가 피곤할 때 그녀를 돌보는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두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관심을 잃고 일찍 나가고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절정은 그녀가 그의 배신을 알아차린 순간이다. 두이는 그저 잠깐의 연애가 아닌 다혜라는 두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여자와 진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혜는 아름다움, 명예, 그리고 사업계 인맥을 모두 갖춘 여자입니다. 수진의 뺨에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성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성민을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도심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성민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살짝 저어대고 있었고 그의 눈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수진은 술을 마시며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단호해졌다. 진혁의 불법 거래 증거가 정말 있다면 보고 싶어요. 성민이 부드럽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검은색 파일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당신은 읽게 될 내용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수지는 서류를 펼쳤고 그녀는 매 페이지마다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읽어 나갔는데 각 줄이 마치 그녀의 심장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듀이는 불법 토지 거래에 연루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금 세탁 사건에도 연루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합법화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서류를 꽉 움켜쥐었다. 이걸 어떻게 얻었어요? 성민 씨는 업계에 있는 분께서 정보를 주실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이 문제에 간섭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당신이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당신이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도희는 그녀를 배신하고 결혼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속여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 문서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성민은 그녀를 진지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 그는 계속해서 말할 텐데 그녀가 감히 그에게 맞선 뒤에도 그가 그녀를 내버려 둘지 확신할 수 있을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두이는 결코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 비밀을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 그는 가만히 앉아만 있지 않을 것이다. 성민은 그녀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말을 이었다. 조용히 지내고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그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인지.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 씨는 자신의 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제 이혼 소송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단호한 표정을 지닌 중년 남성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는 끝에 다다르자 놀라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정말이에요. 확신하는. 이로 인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가 돈을 내기를 원한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연주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는 복잡한 기분으로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방금 진혁과 무자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항상 자신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여전히 더러운 돈으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그녀는 분노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그녀가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이상한 숫자. 그녀는 몇 초 동안 망설이다가 답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의 반대편에서 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수지는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봤다. 진혁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손에 꼭 쥐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각은 없지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는 차갑게 웃었다. 불장난이야, 수진아. 늦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야. 다시 생각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 나를 위협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모든 것을 밝혀낼 거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놀고 싶으면 허락할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누구에게도 진 적이 없어요.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조용히 서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위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성민이 준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는 1년의 계약서와 은행거래 내역서를 훑어보았다. 이는 모두 도가 불법 활동을 수행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주의 깊게 메모를 하고 모든 것을 명확한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듀이가 반드시 반격할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녀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요? 얘기해야 해요. 그녀는 메시지를 응시했다. 그녀의 일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이것이 도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문자로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요? 1시간 후. 그녀는 결혼했을 때 자주 찾던 고급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듀이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창가의 테이블에 앉아서 검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여기에 온 지 오래됐어요. 그녀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았고 대답하지 않았다. 말해봐요. 뭘 원하는 거예요? 듀이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턱을 손에 얹고 차가워 보였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휘말릴 필요가 없어요. 수지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웃었다.
내가 내 돈을 원한다고 생각해. 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랄 뿐이야. 그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한숨을 쉬었다. 나는 항상 감정적인 사람이었고, 당신은 항상 무감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일어나서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듀이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겼다. 그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그렇게 계속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수진아, 그녀는 그의 손을 밀어내며 분노로 눈을 번쩍였다.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나를 죽이겠다고 위협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 걸어갔고, 그를 그 자리에 앉혀두었고, 그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카페에서 나가면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다. 진혁의 위협이 아직도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그가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듀이는 항상 계산적이고 신중하며 결코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의미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과 창문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녀는 거래를 거부한 후에 듀이가 자신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방금 그를 만났어요. 성민은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했나요? 똑같은 오래된 수법이에요. 위협하고 뇌물을 주고 그게 안 되면 나를 겁주려고 노력해. 그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이혼 이상의 문제예요. 그녀가 계속한다면 듀이는 맞서 싸울 모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수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아요. 준비도 됐어요. 성민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존. 저는 귀하의 변호사에게 몇 가지 추가 서류를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재판은 더 이상 단순한 자산 분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전쟁이 될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그 후 며칠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가 시장에 갔을 때 근처의 검은 차가 너무 오랫동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예전처럼 정돈되어 있었지만 마치 누군가 자기 방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편집증을 앓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직감에 따르면 듀이가 무언가를 꾸미고 있고 그녀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도에 대한 증거가 여전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서류를 변호사의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모든 것을 경찰에 신고해. 그녀는 변호사에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년 남자는 그녀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수진 씨. 그의 관심사에 한번 손을 대면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을 거야.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나에게는 탈출구가 필요 없어요. 나는 정의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녁, 수진이 집 근처 마트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검은색 차 한 대가 뒤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강한 충격을 받기 전 위험을 깨닫는데 불과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얀 빛이 창백한 얼굴 위로 비쳤다. 그녀의 마음은 빙빙 돌았지만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차에 치였습니다.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어요.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자 성민이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의사의 보고서가 쥐어져 있었다. 다행히 그녀는 심각하게 다치지 않았고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수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온몸에 퍼져가는 날카로운 통증에 멈춰섰다.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차가워진 눈으로 말했다.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를 유죄로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이 일을 계속 두고 볼 수 없었다. 두이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고 어쩌면 그녀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한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길을 선택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수지는 병원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깥의 가로등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길고 불규칙한 빗줄기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마음은 여러 생각으로 빙빙 돌았다. 진혁이 정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누군가에게 그녀의 차를 치게 할 수 있었다면 그는 다음에 그곳에서 차를 멈출 것인가?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차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녀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지만 제가 말했듯이 진혁을 기소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수지는 심호흡을 했다. 그럼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성민은 그녀를 향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가 실수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에게 자신의 흔적을 지울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이틀 후, 수진 씨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녀가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길 건너편에 익숙한 검은색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좋은. 그녀가 추측한 것은 옳았다. 듀이는 그녀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약점이 되었다. 수지는 택시를 타면서 일부러 카페 주소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시내 중심가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조심스럽게 백미러를 통해 검은 차가 천천히 뒤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끼를 물었습니다. 커피숍에서 그녀는 창문 근처의 테이블에 앉았고 의도적으로 관찰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지는 전화를 들고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가 왔어요. 시작해 볼까요? 그러자 웨이터가 그 남자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발에 물잔을 떨어뜨린 척하면서 미안해요.
제가 치우는 걸 도와드릴게요. 그는 혼란스러워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손 하나가 재빨리 그의 코트 주머니에 들어갔다. 눈 깜짝할 새에 웨이터의 몸에 작은 녹음 장치가 삽입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떠났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그 남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입술꼬리를 살짝 들어올렸다. 진짜 게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수진은 성민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녹음은 이메일로 전송되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고 헤드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를 따라온 남자의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아직도 그녀를 따라가고 있어. 좋아. 그 어린 소녀가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녀에게 또 다른 교훈을 가르쳐. 다음 목소리는 바로 진혁이었다. 지난번 교통사고가 그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아마 그렇지 않을 거야. 그는 여전히 고집이 세 다음에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보장할게.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헤드폰을 벗고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필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성민은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들고 경찰서에 들어간다. 경찰관은 테이프에 있는 모든 단어를 듣고 고개를 들어 엄숙한 눈으로 말했다. 이것은 고의적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즉시 개입해야 합니다. 성민이 말하자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진혁을 즉시 소환하라는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수진은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마침내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진혁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신문에 잇따라 실렸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떴다. 이번에는 당신이 이겼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냥 시도해보세요. 진혁이 경찰에 소환된다는 소식은 빠른 속도로 퍼졌다. 그는 더 이상 대중이 알던 성공적인 사업가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단지 불법 활동의 용의자일 뿐이며 심지어 살인 미수 혐의도 있습니다. 수진은 휴대폰 화면에서 뉴스를 훑어보았다. 아래의 댓글은 냉소와 분노, 심지어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듀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수진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오만함이 부족했습니다. 듀이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경찰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걸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간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준비했어. 잊지 마. 아직도 내 뒤에 사람들이 있어. 그녀는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무슨 짓을 할 거야? 잠깐만요. 그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다. 그녀는 곧바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해. 그는 멈추지 않을 거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수사를 늦출지도 몰라요.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다. 그날 저녁,
그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뒤에 사업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더 찾으려고 노력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머리를 들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시간에 누가 와요? 그녀는 발끝으로 문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녀 안에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방금 누가 내 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어.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 그녀는 얼어붙었다. 메시지의 발신자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꽉 쥐었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문을 열지 않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고 있어. 침입자일 것 같아. 우리는 즉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로 전화기를 든 채 눈을 문에 고정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약 15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밖을 수색하던 중 문 밑에 메모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수진 양에게 주었어요. 유리창이 열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읽혔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온몸이 추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이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그러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는 분명 그녀를 무서워하게 할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쉽게 복종되는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다. 저는 보안을 강화하고 싶고 이 메시지를 추적하고 싶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듀이는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그녀는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버리고 말았다. 수지는 위협을 받던 그 밤 이후로 더 이상 방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문 잠금 장치를 강화하고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추적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 사임까지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듀이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그녀를 홀로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를 나가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돌아섰지만 길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더 빨리 걸었다.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 문에 다다르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돌아섰다. 방금 교통경찰 2명이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그녀는 운전자가 전날 커피숍에서 그녀를 따라온 남자임을 바로 알아봤다. 경찰이 그를 끌고 내려와 주머니를 수색했는데 그녀를 오싹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칼이었습니다. 경찰관은 그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의 눈은 엄숙했다. 수진 씨, 이 사람은 당신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는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방금 붙잡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그가 단지 뒤의 체스판 위의 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즉시 소리쳤다. 자백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데려갈 겁니다. 협조하면 형량 감형을 고려할 겁니다. 그 남자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누구에게서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진영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주먹을 너무 꽉 쥐었고 손톱이 살에 박혔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가고 싶었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를 끌고 간 뒤 수진 씨는 분노한 채로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녀를 보고 성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성민은 눈살을 찌푸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검찰과 협력해서 수사를 서두르겠어. 오늘 일어난 일로 돈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지불하기를 원해요. 저녁 무렵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상한 숫자. 그녀는 전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희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가 누군지 잊었니? 수진아. 눈 깜짝할 새에 너를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마지막 기회를 줄게. 소송을 철회하면 널 내버려둘게. 그녀는 눈을 감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서워요. 전화 반대편에서는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고 이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경고했잖아. 그녀는 전화가 끊기는 소리를 들었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패배자의 신호라는 것을 알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수진은 멍하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뒤의 위협적인 전화 이후 그녀는 그가 점점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가 통제력을 잃을수록 그는 더욱 위험해졌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가 방금 전화해서 위협했어요. 뭔가 더 무모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몇 분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있나요?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경찰에 전화해서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고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카메라를 두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문 바로 앞에 어두운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이미지를 확대했다.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는 익숙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두이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집에 왔다. 그녀는 급히 성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가 여기 있어요. 제 집 바로 앞에 있어요. 그녀는 문을 닫은 채 소리쳤다.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그녀는 분노로 손이 떨리면서 전화기를 꽉 쥐었다. 두이는 정말로 그녀를 놀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다. 밖에는 듀이가 마치 그녀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놀라서 돌아서서 재빨리 도망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만큼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그의 길을 막았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몇 초 만에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문틈으로 안을 내다보았다. 듀이가 수갑을 차고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았다. 경찰관 한 명이 집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아, 잡혔어. 그녀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3일 후, 진혁의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그는 더 이상 성공적인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 더 이상 화려한 정장도, 거만한 미소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단지 법의 심판을 받는 범죄자일 뿐이다. 수진 씨는 원고 측에 앉았고 그 옆에는 성민이 앉았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일어서라고 했을 때 듀이는 얼굴을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패배자의 비통함이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굳건한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는 걸 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검사는 듀이의 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불법적인 금융거래부터 그녀를 공격하려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있고 부인할 것이 없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판사는 마침내 피고인 진혁은 금융사기와 고의적 상해치사 및 타인의 생명권 침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몇 초 동안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듀이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더니 차갑게 웃었다. 수진아, 네가 이겼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그를 자신의 삶에서 없애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수진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을 견뎌온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정의를 얻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성민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휴대폰에 떴다. 잘했어. 이제 새로운 삶을 즐겨.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렇죠. 이제 정말 살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은 진혁과 매일 오후 손을 잡고 걸었던 익숙한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녀 옆에 더 이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 그 대신 그녀는 안도감을 느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 갇혀 지냈던 나날들, 그녀가 견뎌낸 상처와 굴욕은 이제 모두 단지 기억일 뿐입니다. 기억해야 할 기억이지만 그녀의 삶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주 후, 수진은 그림 그리는 데 전념했습니다. 전에는 그녀는 이를 단지 열정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이를 진짜 직업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작은 스튜디오를 빌려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유명한 미술관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스타일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결코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 화면을 가볍게 만지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한때 남편에게 멸시를 받았고, 이혼 소송 중에는 조롱을 받기도 했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천천히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의 답장 버튼을 눌렀다. 기쁘겠습니다. 미술 전시회는 시내 중심가의 고급스러운 미술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앞에 서서 방문객들의 감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 그림들은 정말 영혼이 담겨 있어요. 독학으로 그림을 배운 예술가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녀는 입술에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성민이 걸어왔다. 그녀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는 성공할 거라고.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웃었다. 나는 여전히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반드시 달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잔을 살짝 들어 올렸고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빛났다. 하지만 당신은 법정에서 처음 만난 날 이후로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시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수지는 갤러리에 홀로 서서 자신이 전시한 마지막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과거, 즉 창백하고 상처받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의 현재, 즉 강하고 독립적이며 빛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살짝 만지며 속삭였다.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어요. 전시는 끝났지만 그것은 수진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다. 그녀의 이름은 점차 예술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그녀가 경험한 이야기와 깊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사람, 진혁으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그 편지는 감옥에서 보낸 짧은 편지로 몇 줄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해. 행복하길 바라.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편지를 접었다. 듀이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갔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수지는 불우아동을 위한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색상과 창의성에서 즐거움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녀는 붓을 쥔 그 맑은 눈에 기쁨이 반짝이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빛은 항상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어느 늦은 오후, 그녀는 스튜디오에서 나와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며 봄의 향기를 실어갔다. 갑자기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혼자 걸어요. 그녀는 뒤돌아보며 성민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한 모금 마셨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옳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일몰의 평화를 즐기며 천천히 걸었다. 자신만의 갤러리를 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그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 거예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진지했다.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성민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머리를 살짝 기울였을 뿐이고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과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멸시받고 배신당한 여자가 아니라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수진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는 한 여성이 결혼 생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인내의 힘과 역경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법정에서 조롱을 당하던 아내였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견디는 대신 용감하게 일어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동기로 바꾸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고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행복할 권리가 있고 꿈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그만둘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며 계속 전진하세요. 기쁨과 힘, 행복으로 가득 찬 삶을 기원합니다.